나 열심히 마술사게 된의 세 번째 시리즈가 개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본 시리즈라 기대가 크지만 1편이 개봉한 지도 벌써 12년, 2편과도 8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만큼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보니 이런 장면이 있었었나 싶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또 시리즈 3편을 더 많은 분들이 저항감 없이 관람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1편과 2편을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앞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등장하는 만큼 영상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며 영상을 준비한 저는 현이버스 채널의 현입니다. 시청 전 많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에는 DI라는 조직이 배후에 깔려있는데요. 이들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활동했다고 전해지는 조직으로 이집트 왕권을 상징함과 동시에 수호의 상징인 호루스의 눈을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마술이란 환상을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악행을 파헤치고 공개함으로써 사회 시스템과 서민들을 보호하는 약간 마술사판 홍길동이나 로빈후드 같은 거라 볼 수 있죠. 다만 악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모토이다 보니 사회가 법으로 규정하는 이래도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공권력과 정면 승부를 보는 일이 많은지라 단순 마술만 잘한다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꽤나 긴 시험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는데요. 이 테스트 과정이 영화 1편의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첫 번째 후보 다니엘 애틀러스는 카드 마술과 심리 트릭이 주특기로 작중 내내 창의적인 마술을 선보이는데요. 다만 사회 부적응자 같은 냉소적인 성격 때문에 전 여자친구이자 두 번째 후보 탈출 마술의 귀재인 헨리 리브스와 결별했고 각자 활동하다 둘 다 후보로 지명되었어요. 세 번째 후보 메리트 맥키니는 툭툭탁 최면술로 사람을 조종하고 독심술로 속마음을 간파하는 인지심리학의 천재죠. 마지막 후보 잭 와일더는 DI의 창립 취지와 맞나 싶은 인물인데요. 마술을 이용해 소매치기와 범죄를 일삼는 좀도둑이었죠. 여하튼 그렇게 모인 네 사람은 자신들이 DI의 후보에 지명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DI는 마술사들의 로망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호스맨이란 팀으로 데뷔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종말의 기사 4명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영화 엑스맨에도 등장한 적 있었죠. 그들의 첫 번째 미션은 파리 신용금고를 터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세트장 그리고 자금이 필요했던 그들은 보험회사 대표이자 억만장자 아서 트레슬러를 섭외해 마술을 후원하게 했어요. 마술쇼가 돈이 된다는 말에 잠실 경기장 크기의 무대를 빌려 쇼를 지원했죠. 그리고 그들은 관객 중 한 명을 선발해 파리 신용금고로 순간이동을 시킨 뒤 머리에 쓴 장치를 가동해보라 말하는데요. 장치를 가동시키자 정말 그곳에 있던 돈들이 환풍기에 빨려 들어가며 마술쇼장으로 순간이동 무려 40억 원 상당의 돈이 공연장 천장에서 흩뿌려집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꿈같은 상황에 관객들은 환호했고 위조지폐도 아닌 이 진짜 돈을 다들 잘 주워가셨는지 너무 부럽지만 호스맨들은 대놓고 은행금고를 턴 혐의로 FBI에 잡히게 돼요. 문제는 그들이 금고를 털었다는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풀려났습니다. 미국에서 파리까지 순간이동해 돈을 훔쳤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알고 보니 이들은 미리 파리 신용금고로 향하던 트럭을 탈취해 돈을 훔친 뒤 금고를 위조지폐로 채워놓은 것이며 관객이 순간이동한 곳은 금고와 똑같이 꾸며진 무대 아래 세트장이었죠. 이는 모두 마술 트릭을 파헤쳐 돈을 버는 마술사 킬러 테디어스 브래들리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고 증거를 잡은 FBI는 다시 호스맨들을 쫓습니다. 이때 그들을 쫓는 FBI의 리더 같은 인물이 우리의 헐크 딜런 로즈.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작된 두 번째 마술쇼. 이번에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통장 잔고를 종이에 써보라 말하는데요. 마술쇼의 후원자였던 보험사 대표 아서까지 무대로 불러 잔고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종이에 후레쉬를 비추자 겁없이 무대로 올라왔던 아서의 통장 잔고가 Now it says $70,000 less. 관객들에게 이체되기 시작하고 I've got $82,000 on my bank account. Everybody look at your cell phones right now. 아서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It's all for show. Oh, I mean we're doing it on stage in front of a paying audience. 알고 보니 관객들은 모두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을 잃었음에도 아서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보은 피해자였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다고 하니 보는 사람들이 다 통쾌한 상황. 하지만 이에 분노한 아서는 앞서 파리 신용금고의 트릭을 밝혀냄으로써 FBI를 도왔던 마술사 킬러 브래들리를 고용했고 Whatever you stand to make, I'll double it and destroy them. I stand to make $5 million. Am I flinching? 포스맨을 잡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아직 돈이 좀 남았었나봐요. 이 때문에 브래들리와 FBI의 딜러는 모두 호스맨들을 추격하고 곧이어 위치가 발각된 상황. 3명의 호스맨은 겨우 도망쳤고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남았던 잭 와일더와 FBI가 1대 다수로 접전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는 속임수였고 시체도 가짜. 잭 와일더는 그렇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던 FBI는 그가 남긴 마술 설계도를 확보하면서 호스맨들의 다음 목표가 또 금고라는 걸 알게 되어 엘크온이라는 경비회사가 5억 달러를 빼돌려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에 FBI가 출동해 금고의 위치에 도착하는데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고 금고를 실은 차량은 출발한 뒤였죠. 빨리 알아챈 덕에 금고를 찾은 FBI. 하지만 이건 가짜였습니다. 알고 보니 금고는 사라졌던 게 아니라 거울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며 가짜 금고를 실은 차로 FBI를 유인한 거였어요. 이에 호스맨들은 여유롭게 금고를 탈취한 뒤 자신들을 쫓던 브래들리의 차에 모든 돈을 숨겨놓고는 성대한 마술쇼로 작별 세레머니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It's time for us to disappear. Good night, New York. And thank you for believing it. 이 때문에 브래들리는 포 호스맨의 배우라는 누명을 쓰고 FBI에 붙잡혔는데요. 너무 억울했던 그는 I've been framed. 호스맨들의 트릭을 하나씩 증명해내며 자신을 변호하려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낌새가 이상함을 느끼죠. 알고 보니 이를 듣고 있던 FBI의 추격조 딜런이 You. 호스맨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던 DIA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었죠. 사실 딜런의 아버지는 슈라이크라는 전설적 마술사였는데요. 브래들리가 계속 아버지의 마술 트릭을 까발리며 공경에 빠뜨렸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슈라이크는 안전장치도 없이 강속에 빠진 금고에서 탈출하는 마술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싸구려 금속으로 사용해 돈을 횡령했던 한 경비회사의 범죄 때문에 금고문이 휘어지며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슈라이크는 여기에 갇혀 사망했던 거예요. 이 금고를 만들었던 업체가 바로 마지막 마술에서 5억짜리 금고를 털린 경비회사 엘크온이었습니다. 또 사망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사와 짜고 이 사건이 금고의 문제가 아닌 슈라이크 개인 과실인 것처럼 처리했는데요. 이 때문에 딜런과 어머니는 가장을 잃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짐작하셨겠지만 이때의 보험사가 바로 아서의 보험사였고 이 회사의 보험 증권을 인수한 게 첫 번째 마술의 피해자 파리 신용금고였던 것이죠. 이는 모두 딜런이 30년 동안 신분을 위장한 채 기획한 복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그 어렵다는 FBI의 입사와 DIA의 입단을 동시에 해내면서 호스맨을 선발하는 시험관이자 리더의 자격까지 얻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럴 수 있는 건지. 여하튼 그렇게 영화 1편은 Pretty good. 평생의 수건을 마친 딜런과 You're in. Welcome to the DIA의 입단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호스맨들이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편에서는 여자 주인공 헨리 역을 맡았던 아일라 피셔가 영화 촬영 시기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하차하면서 작중에서는 호스맨들의 은둔 생활이 지겨워서 떠났다고 둘러댔고 새로운 여주인공 리지 카플란이 연기한 룰라가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약간 잭 와일더의 여성형 버전처럼 속임수와 트릭, 소매치기가 굉장히 빠른 캐릭터이며 주특기는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자해 마술입니다.
다만 1편에서 호스맨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하며 입단 시험을 치렀던 것과 다르게 그녀는 딜런의 낙하산으로 손쉽게 들어온 느낌이라 추천 제도가 있었구나 조금 황당하긴 한데, 여하튼 은둔생활 1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호스맨의 새로운 마술쇼는 개인정보를 빼돌리도록 설계된 옥타라는 회사의 휴대폰과 이를 만든 CEO 오웬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맥키니가 옥타의 CEO 오웬에게 접근해 부러운 기술로 톡톡탁 최면을 걸었고 그를 원격 조종함으로써 Good morning, Octolites. 모두 자백하게 만드는 작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해킹당하면서 죽은 걸로 위장되어 있던 잭 와일더의 생사가 밝혀지고 There's a fifth horseman. FBI agent Dylan Rhodes. 딜런의 정체까지 까발려집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FBI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유언을 따돌리기 위해 몸을 던졌던 배관은 어이없게도 마카오로 연결되어 있었죠. 미국에서 출발하면 비행기로만 20시간이 걸리는데 마리오도 아니고 배관을 통해 순간이동을 하다니, How is this possible? 어이가 없던 그들 앞에 나타난 건 맥키니의 쌍둥이 형, Chase. Told you about the guy who screwed me out of everything. This. 그리고 마술사가 아닌 진짜 마법사 해리포터, 아니 월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월터가 맥키니의 형을 시켜 그들에게 최면을 걸었고 배관을 타고 내려오던 그들을 설치되어 있던 특수 조명으로 잠들게 해 마카오로 데려온 것이죠. 월터는 과거 옥타의 CEO 오웬과 파트너였으며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해킹할 수 있는 양자칩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웬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독점하기 위해 월터의 비리를 폭로하며 내쫓았고, 이 때문에 그는 죽은 걸로 위장해 마카오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수를 계획했고 오웬과 개발한 양자칩을 훔쳐 세상을 뒤에서 조정하려 한 것이며, 이 일을 맡기기 위해 호스맨들을 납치한 거예요. You're magicians and thieves. And if you don't, I'll have you killed.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호스맨들은 이를 맡기로 했고 근처 마술 상점을 방문해 마술 도구를 구입합니다. 부부라는 이름의 노파와 주걸륜 씨가 연기한 리가 일하고 있던 이곳은 세계 최고의 마술 상점. 마침 이곳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딱 봐도 정체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물들. 여하튼 준비를 마친 호스맨들은 칩을 구매하기 위해 마카오를 방문한 하네스란 인물에게 접근해 최면을 걸었고 자신들을 그의 부하 직원으로 위장했습니다. old friend. Soft spot for an old school bidding war. I trust my people implicitly. What they say goes. But I'm sure you'd like to see it for yourself. Check the build quality. 그렇게 칩이 있는 마카오 과학센터에 당당하게 들어온 호스맨들. 그들은 칩을 확인하는 척하다 맥키니의 알레르기 연기로 시선을 끈 뒤 Get him away from the computer. Anti-bat? 칩을 바꿔치기 했고 숨겨온 카드의 결합해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낌새가 이상함을 느낀 책임자가 Search him, please. 몸수색을 지시하는데요. 그들은 밤새 연습했던 카드 이동 마술과 카드 던지기로 위기를 모면했고 손도 못 대게 속옷에 숨기질 않나. 마지막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선 I think you still have my wallet. Wallet coming through. 미친 순발력으로 칩을 빼돌리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를 월터에게 넘기지 않고 DI에게 넘기려고 했는데요. Hello, hello. Yeah, that was me. 그가 지금까지 연락하며 DI의 간부라 믿었던 인물은 That was you. Yeah. 월터가 만들어낸 가짜였죠. 그렇게 칩을 뺏기나 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딜런이 다니엘의 칩을 가로채며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는 행방불명된 호스맨들을 구하기 위해 믿져야 본전 1편에서 잡아들였던 브래들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는 진짜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자신을 풀어주면 호스맨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Or you can make a deal with me and save the four horsemen. 타이밍 좋게 마카오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브래들리가 호스맨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건 그가 이쪽이건 저쪽이건 확실한 배후 세력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한 부분이었죠. 그렇게 딜런은 호스맨을 구하기 위해 어깨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헐크에게 겁도 없이 덤비는 걸 보니 마블 영화를 안 보고 자란 세대 같은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가상한 용기에 놀란 헐크가 방심한 사이 월터의 뚝배기 공격. 쓰러진 딜런이 끌려온 곳은 웬 항구였는데요. 월터는 자신의 아버지라며 KFC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주나 했는데 그곳에 서 있던 건 This is the man who spent a lifetime plotting against me. 1편에서 딜런과 호스맨들에게 전 재산을 헌납했던 보험사 대표 아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월터는 아서의 사생아였고 이 모든 일은 호스맨들을 잡아 복수하기 위해 아서와 브래들리가 1편에서 꾸민 일의 연장선이었죠. 그들은 딜런을 죽이기 위해 그의 아버지 슈라이크가 갇혀 사망했던 금고에 그를 가두고는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Over to you. 이렇게 끝인가 했는데
딜런은 아버지가 금고마술을 하러 가기 전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고 아버지가 남긴 시계가 금고의 열쇠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겨우 탈출한 딜런은 쫓아온 호스맨들과 조우할 수 있었고 된통 당했으니 이제는 역공할 차례. 똘똘 뭉친 딜런과 호스맨들은 월터와 아서를 잡기 위해 훔친 양자칩을 이용해 뭔가 폭로할 것처럼 이를 꾸민 뒤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Not long ago, we were tricked. Thought it was only fitting we do the same thing to the person who did it to us. Midnight, New Year's Eve, London. This card can hack into any system on the planet, including ours. They have it. Why wouldn't they use it to expose us? Me, everything we've done. 그리고는 다양한 장소에 산계해 마술쇼를 벌임으로써 월터의 추격과 FBI의 수사망을 혼선시킨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비를 멈추던 마술이 아주 압권이었죠. Stop. I can God do that. Make it go up. 하지만 맥키니가 자신의 형에게 독심술로 작전 위치를 들키게 되고 Near Tower Bridge, the 10th, Greenwich. 긴급 상황 발생. 호스맨들은 모든 마술을 중단하고 철수한 뒤 접선지에 모여 도망치려 하는데 결국 뒤쫓아온 월터에게 붙잡히게 되죠. 월터는 호스맨들이 도망갈 수 없게 비행기에 태우고는 양자칩을 빼앗았고 It's real. 칩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날고 있던 비행기에서 그들을 떨궈버렸습니다. Well done, my boy. 그런데 창문 밖에서 등장한 호스맨들. 사실 이 모든 건 호스맨들의 작전이었고 비행기 또한 가짜였던 거예요. 호스맨들을 잡은 뒤 이송시키려고 준비하던 트럭 기사를 납치해 바꿔치기 함으로써 진짜 비행기의 위치가 아닌 미리 준비한 세트장으로 그들을 이동시켰고 살쏘기와 특수조명을 이용해 비행기가 날고 있었던 것처럼 꾸몄던 것이죠. 그리고는 납치된 척 월터의 범행 계획을 스스로 폭로하게 했고 감금의 협박, 살인미수 과정까지 전세계에 생중계했던 것이죠. 호스맨들은 그렇게 시민들의 격한 지지와 환호를 받으며 이번 미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어느새 눈이 맞아버린 잭과 롤라의 키스와 함께 불꽃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월터와 아서는 FBI에 체포되며 사건은 마무리.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호스맨들은 DI의 본거지 그리니치 천문대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마술상점 주인이었던 리와 부부 그리고 양자칩의 보안 담당자였던 히틀러 닮은 아저씨가 상주하고 있었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딜런의 아버지를 몰아붙여 죽음에 빠뜨리고 작중 내내 호스맨들을 괴롭혔던 브래들리가 DI의 간부였던 것이죠. 그는 딜런을 각성시켜 자신의 뒤를 물려주기 위해 정체도 숨기고 활동했던 건데 딜런은 그런 줄도 모르고 브래들리를 잡아들였던 거예요. 아주 그냥 매 편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시리즈. 그러니 호스맨들이 작중 내내 겪었던 모든 계획들과 프로젝트는 다 브래들리의 설계였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번 시리즈 3편에서는 관객의 뒤통수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현이버스 채널의 현이었습니다. 안녕.